밤새 최고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낙석 사고로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주택 침수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농경지 1000여 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지체 없는 물빼기 작업과 함께 약재 살포가 필요합니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여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젯밤부터 전북 지역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장마철 몇 차례 비에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장시간에 걸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먼저 김아연 기자입니다. 불어난 빗물로 도로와 하천의 경계가 사라진 전주 삼천변의 언더패스. 복구에 나선 차량마저 순식간에 고립됩니다. 새벽 4시 넘어서 비가 막 순식간에 강수량이 좀 올라갔어요. 물량이 적은 줄 알고 계속 운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갖고 이제 그게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엔진이 이렇게 멈춰버렸나 봐요. 김제의 한 굴다리에선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불어난 하천물에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전 지역에 걸쳐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전라북도는 부안 위도에 220mm가 넘는 강우량이 기록되는 등 저녁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산간 지역에선 낙석과 도로 침하도 잇따랐습니다. 장수 산서면의 한 도로, 너비 3m, 길이 20m가량의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노후된 도로에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토사와 함께 아스팔트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기술의 풍차를 발견해서 바로 조치가 필요해서 그나마 빨리 해서 있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도로는 쏟아져 내린 바위 덩어리들로 2개 차로가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도로에는 이처럼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결국 떨어지는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뤄지면서 도로는 4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저희가 더 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개통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리산 계곡에선 폭우에 불어난 물이 당장이라도 넘칠 듯 쏟아져 내립니다. 이번 비로 지리산을 비롯한 도내 국공립공원 탐방로 130곳과 하천 둔치 주차장 7곳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이 밖에 익산과 김제, 부안 등 1,100여 농가에서 2,400헥타르가량의 논밭이 물에 잠겼고 상가나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르는 등 밤사이 쏟아진 물폭탄이 도내에 적잖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이번 비는 서해안 지역에 특히 집중됐는데요. 부안 위도에는 220mm가 넘는 이례적인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현장을 허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차례 물폭탄이 휩쓸고 간 부안군. 오전 들어 점차 비가 잦아들고 있었지만 농경지 이곳저곳이 침수 피해로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8,000제곱미터 가까운 이 논에는 빗물이 가득 들어차 호수처럼 변했고 물이 농로까지 넘쳐 흐릅니다. 한창 푸른빛을 뽐내야 할 별을 뒤덮은 흙탕물에 농민들은 절망에 잠겨 수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컷 다 농사지어서 전부 싹 다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고추 같은 데다 물에 찬 대로 전부 다 잠겨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원망스럽다고 보죠. 인근 농장에는 새끼 기러기 수백 마리가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밤새 양수기로 물을 퍼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300마리가량의 기러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7시서부터 그냥 계속 비가 오니까 잠을 못 자고 이제 덜은 안 죽으면 쓰겠어요. 이 몇 째 깔아주는 사이에 죽은 것들이에요. 다리 공사를 위해 아래쪽에 임시로 건설된 우회도로는 아예 끊겨 세찬 물결에 잠겼습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에 철거해버린 겁니다. 멜론과 애호박 등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 배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오긴 왔어요. 꾸준히 한 번도 안 쉬고도만요. 그냥 물로 크는 것인데도 너무 물을 많이 흡수해버리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서해안에서 이동하던 장마전선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부안 지역에 오래 머물러 폭우로 이어졌다는 설명.
이례적인 폭우에 부안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앞서 보신 듯이 이번 폭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한데요. 아직 비가 그치지 않아 복구는커녕 피해 집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 농정당국은 물에 잠긴 농작물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이번 폭우로 잠정 집계된 도내 농경지 침수 면적만 2,400여 헥타르.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면적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 접수를 받고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벼와 콩 등 일반 작물을 기준으로 헥타르당 지원금은 농약비 59만 원, 대파 복구비는 300여만 원입니다. 이제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는 간접 지원을 해가지고 뭐 생계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문제는 장맛비가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장마전선이 일요일쯤 다시 활성화돼 다음 주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예방 대책이 요구됩니다. 논해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빼줘야 벼뿌리가 활력을 잃지 않고 입도열병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추와 참깨 등 밭작물도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와 약재 살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장마 기간에 역병이라든지 탄저병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 또 그친 후에는 이렇게 약재를 이렇게 방지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밭작물이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시들 수 있어 차광막 설치 등의 대책도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재난 CCTV를 통해 이 시각 날씨 상황 보시겠습니다. 도내 주요 지점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날씨는 어떻게 될지 알아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전주천이 지나가는 어은교 모습입니다. 가파른 유속에 물은 인도변까지 넘실대고 교각도 절반이 잠겼습니다. 구절초 공원 주변으로 굽이쳐 흐르는 정읍 추령천은 물살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수위가 평소보다 10배 이상으로 높아져 범람할 듯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이번엔 무주군을 가로지르는 남대천. 교량은 문제가 없지만 천변이 물에 가라앉아 인도와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순창 구미교 역시 그 밑으로 유유히 흐르던 섬진강은 온데간데 없고 거센 물살의 흙탕물이 천변을 휩쓸고 지나간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를 머금은 구름대는 물러갔다며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까지 최대 20mm가량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렇게 비가 잦다 보니 저수지 안전도 걱정입니다. 특히 열흘 전 갑자기 붕괴된 익산의 한 저수지가 10년 가까이 상태가 양호하다는 안전등급 B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전라북도가 뒤늦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의 동화저수지. 제방이 잘려나간 듯 뭉텅이로 사라졌습니다. 물이 흘러내린 저수지 바닥에는 깊은 골이 패어 유실 당시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아무 조짐도 없다가 밤새 갑작스럽게 허물어져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낮엔 암시나 했는데 밤에 자고 나온 게 그렇게 끊어졌대. 이 집에서 난리가 나서 본 게 그리고가 끊어졌더라고. 문제는 이 저수지가 그동안 양호한 상태라는 B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점. 지난 2013년 일제조사에서 안전등급이 결정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했었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B등급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요? 정밀 점검을 하려면은 그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전라북도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제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나 주변 농민이 포함된 공동 점검반을 꾸려 B등급 이하 2천여 저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 대표와 민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피해 우려 저수지에 대해 긴급 보수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나 장비가 포함된 조사는 저수지당 300만 원,
해마다 10억 원이 필요해 올해는 어렵다는 입장. 저수지 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가운데 항구적인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노후 저수지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전과 광주 등 인접 지역 확산세에도 도내 코로나19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 광륵사와 관련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는 해외 입국 환자만 보고됐을 뿐 열흘째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환자 9명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이며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120여 명도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대폭 줄어든 아르바이트 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단기 인턴 사업에 303명,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873명을 선발해 2달에서 넉 달간 월 90만 원에서 최대 179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피해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 규모의 조정 신청을 냈는데요. 총리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아 배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암으로 숨진 주민 15명, 투병 중인 15명 등 마을 주민 173명에게 170억 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비료업체가 연초박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됐고 이런 불법 행위를 보고받고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그걸 하지 않아서 이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담배 생산 후 발생하는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배출한 KTNG와 이를 지정 폐기물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비판해온 환경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행위 당사자가 폐기물 처리업자였기 때문에 법률상 다툼이 있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서 재판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도와 시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배상 선례를 만들어야 장전마을 같은 불행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가 사과하면 뭐고 누가 사과하면 뭡니까? 네? 제대로 된 조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일단 손해배상 소송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민사 조정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전북경찰이 체육계의 폭행 근절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도 선수와 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 상해, 협박 등 폭력 행위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은 물론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지시도 포함됩니다. 신고는 112나 지방경찰청 강력계로 전화를 걸거나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장의 교체 시기가 임박하면서 인사청문회 요건 강화와 대상 기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15곳 가운데 내년 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생물산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등 6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남원, 군산의료원 등 5곳에 그쳐 대상 기관 확대는 물론 재신임의 경우도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전북도 의회에 조례 베끼기 실태를 고발한 전주문화방송 보도를 6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민원연은 베낀 조례가 허술한 심사로 통과돼 실적으로 포장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과 한계까지 지적하면서 도의회에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명 소상공인 살리기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군산 해경은 석 달 전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54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굴삭기가 다른 바지선으로 건너는 과정에서 선박을 결박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농촌관광 클린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농촌관광 클린 사업장은 고객 간 만남을 최소화하고 소모임 위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 접시 제공 등 위생수칙이 잘 지켜지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농가 맛집과 농촌 체험마을 등 200여 곳이며 세부 여행 정보는 웹사이트 농사로나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전북 천년 명가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3대째 국수를 제조하는 송철국수를 비롯해 고창군 첫 안경점인 서독안경원, 50년간 각종 어구품을 개발한 군산 한일 어구상사 등 10곳을 전북 청년 명가로 선정하고 업체당 2천만 원의 경영 지원금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천년 명가는 30년 이상 한길을 걷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선정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을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기료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도로 가로등 4,500여 개를 LED 등으로 바꿔 10년간 1,61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게 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